오늘은 비가 아침부터 많이 내렸는데요. 또 그쳤다가 다시 오기 시작을 하네요. 많이는 아닌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침 나오자마자 우비를 입고 일을 했는데 아침엔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오나 싶었는데 그래서 우비 입고 좀 일하다 보니까 비에 젖기보다는 땀에 좀 젖어서 찝찝했는데 그쳐서 우비를 벗었더니 또 좀 있으니까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비가 오던지 아니면 비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흐리기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날이 그러니까 일하기 힘들기보다는 번거롭죠. 우비를 입었다 벗었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만 안 오면 일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뭐 비가 와서 그럴 수 있는데요. 아침에 콜비도 괜찮았습니다. 기본 요금이 4,000원 이상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콜도 많았습니다. 계속 디콜을 붙여줬고 근데 비가 아침부터 와서 그런지 몰라 출근 시간에 겹치면서 그 시간에는 조금 정체가 있었어요. 차가 막히면 아무리 오토바이여도 일하기가 쉽지는 않죠. 출근길은 특히 끼어들거나 하는 거를 싫어들 하시니까 그래서 배려가 좀 덜 하죠, 평소보다. 빗방울이 이렇게 굵어지기를 원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굵어지네요. 하늘도 계속 내릴 것 같은 하늘로 변했고요. 아침에도 하늘은 이런 하늘이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내린 후에 또 다시 좀 갰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날씨로 변했네요. 지금 이 날씨가 제가 멀리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쪽에 있을 때는 이런 날씨는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다시 우비를 입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날 참 일하기 번거로운데 픽업지에 가서 우비를 입으려고 이동을 하다가 그 잠깐 사이에 험박 젖었네요. 빗줄기가 엄청 굵어져서 이게 뭐 정말 한 200m 남겨놓고 험박 젖었네요. 신호대기가 걸리는 바람에. 오늘은 기온이 높지 않아서 계속 젖은 상태로 일을 하다 보면 추울 것 같아서요 입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안 입고 일을 하면 감기 걸릴 것 같은 그런 날씨네요. 저도 그렇겠지만 오늘 배달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하시겠네요. 비는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생각보다 콜비는 그렇게 확 뛰진 않네요. 아마 좀 더 있어야 콜비가 오를 것 같은데 비 그쳤을 때 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다음 콜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큰 변화는 없네요. 하늘은 정말 비를 많이 뿌릴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비 잘 오네요. 정말 잘 오네요.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생각인가 봅니다. 조금 그쳤었는데요, 또 다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네요. 아이고, 이거 뭐 사고 난 건 아니겠죠? 그냥 넘어진 거네. 다행이네요. 저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제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 비 오는 날은 더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잘 지켜주셔야 될 텐데. 아무튼 비가 확 쏟아졌다가 또 조금 소강됐다가 또 확 쏟아지고 이런 식의 비가 계속 오네요. 비가 그치려나 싶었는데 오니까 또 그냥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비를 쏟아붓네요. 블랙박스를 비닐로 덮질 않았는데 아무래도 요거까지만 하고 블랙박스를 감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비가 저는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오네요. 이거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비를 맞췄다가는 제 블랙박스가 맛이 갈 것 같아서 아마 이 영상을 좀 잘라야겠네요. 여기서 그냥 블루투스로만 사용을 해야겠어요. 이날은 진짜 이 실드 안 쓰면 빗방울이 때려서 앞을 볼 수가 없고요. 이 실드 쓰면 실드 안에 스키 차고 물방울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시야가 엄청 가리네요. 이런 날은 저도 시야가 가리고 다른 데를 보기 힘들지만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로 시야가 가리고 주변이 가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은 아무도 믿질 않아요. 다른 차들이 나는 못 봤는데 저 차는 날 보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타고는 있지만 이런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날은 아예 전혀 믿질 않죠. 저 차는 아예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안전을 해야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몇 번 그런데 지금 차 옆으로 지나갈 때도 평소에는 그 차들이 소리도 잘 듣고 오토바이 오는 걸 감지를 하는데 이런 날은 아예 감지를 안 하고 앞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믿지를 않고 일하기 진짜 힘드네요. 이게 저번에 태풍 왔을 때보다 오늘이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심하다. 배수가 안 돼가지고 버스 옆으로 지나오는데 오토바이 반이 잠기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기는 빨리 배수를 켜야지 사고 날 것 같아요. 와, 오늘 날 진짜 이런 날 일을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수수료는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뭐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건당. 지금 멀티콜을 가고 있는데 20,000원이에요. 뭐 20,000원이면 뭐합니까? 지금 근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저 옆길로는 그냥 물들이 안 빠진 곳이 많아서 물이 넘쳐나고 오늘 일 진짜 힘드네요. 수수료는 좋은데 일하긴 힘들고. 아이고, 빨리 가서 이것도 블랙박스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빨리 갈 수가 없네요. 아주 답답한 날이네. 네, 어제는 끝나는 시간까지 비가 계속 왔는데요. 낮 시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적도 있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끝날 때쯤에는 비가 굵은 비는 아니었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도 계속 왔었는데 아무튼 어제는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뭐 블랙박스도 영상을 찍을 수 없었고요. 근데 오늘은 하늘이 잔뜩 흐리긴 했는데 비는 아직 안 오네요.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선선한 게 이제는 달리면 반팔 티를 입었더니 좀 싸늘하다는 느낌이 아침엔 들었어요. 어제보다 콜은 좀 빠졌고 콜비도 빠졌습니다. 콜수도 좀 빠졌네요. 어제보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달렸죠. 수수료도 좋았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었죠. 콜당 11,000원짜리 콜도 있었어요. 어제는. 근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뭐 1시간 안에 그걸 거의 1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콜을. 한 콜당 보면 콜비는 좋았는데 여건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더라고요. 비 오는 날 콜비 좋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함부로 끼어들고 막 달렸다가는 계속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죠. 안전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비가 워낙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뭐 콜이 좀 빠졌다고 느껴지는 게 9시 반 정도 되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뒷콜은 계속 있었고요.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9시 반 정도 넘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콜이 뒷콜이 계속 연속해서 붙는 게 아니라 끊기더라고요. 연속된 콜이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콜이 빠진 거고요.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휴가철도 지났고 회사로 다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뭐든 거의 학교들이 개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는 콜이 아점이라고 해야 되죠. 아침 겸 점심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그런 분들이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아침 시간에 콜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점심시간 전까지는 이제 또 다시 옛날처럼 콜이 이렇게 붙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점심 피크는 이제 뭐 직장으로 들어가셨고 했어도 원래 점심에는 좀 시켜 드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뭐 유지가 되는데 점심 피크 끝나간 이후에 그 시간에도 그렇게 콜이 많진 않더라고요. 비가 와서 어제는 좀 그랬지만 평소보다는 빠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뒷콜을 쭉 가다가 또 어느 시점에는 콜이 죽어 있다가 다시 콜이 들어오고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런 시간대에 또 다시 콜이 좀 늘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다시 팍 올라가고 예전에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학생들이 이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하는 이런 거에서 좀 배제를 시켰었던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그 인원들도 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픽업을 하러 가고 해도 보면 뭐 마라탕 이런 데는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꽤 많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보면 집에서 시켜 드시는 이 학생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모가 안 계시면 그 학생들이 뭘 시켜 먹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들이 스스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뭐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용돈을 받든 뭘 해서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뭘 시켜 먹고 살 수 있고, 온라인상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대상들이 소비자 입장에 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해보니까 그래요. 그 학생들이 시켜 먹는 그 부분이 꽤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도 콜이 거의 죽질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날이 잔뜩 흐리더니만 결국에 빗방울을 떨긴 해요. 굵은 빗방울은 아니고요, 안개비처럼 내리는 비인데, 뭐 우비 입긴 좀 그렇고요. 계속 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 비는 이를 막고 일을 하겠습니다. 콜도 오늘은 그렇게 계속 뒷콜을 주는 상황은 아니네요. 뒷콜 2개 정도 줬다가 조금 콜 대기가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예전에는 정말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하면 그래 봐야 거의 대부분이 중국 요리, 자장면, 짬뽕, 탕수육, 이게 줄을 이뤘었던 배달 음식이었었는데, 이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동네에 어떤 중국집이 있는지 전단지 같은 거를 보고 전화를 합니다. 이거 짜장면 몇 그릇에 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요. 주문을 받는 식당에서도 뭐 주소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배달을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화기가 주소를 기억을 하죠. 주소 전화가 오면 딱 떠서 바로 나오는 거죠. 식당에서 뭐 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라고 갖다 주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앱으로 바뀌었죠, 다. 그리고 전단지가 없어졌죠. 전단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상관없이 앱에서 그냥 주문을 하게 되면 알아서 배달 기사가 배정이 되고 집까지 배달이 완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가게를 찾고 뭐가 전화번호가 뭐고 이런 걸 찾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편의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수요는 늘어났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배달 기사에 늘어나는 숫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음식 배달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그거에 못 도착한 게 배달 라이더 숫자가 못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는 플랫폼 자체가 AI가 끼질 않으면 플랫폼 자체가 돌아갈 수 없죠. 지금은 AI가 주문을 받아서 라이더의 상황을 파악하고 콜을 던지고 그걸 받으면 관리하는 그 정도 시스템으로 이 플랫폼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AI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배달을 시키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이 배달을 시켜 먹는 수요자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시켜 먹는 걸 보면 이제는 거의 맞벌이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 젊은 층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시켜 먹게 될 것 같고, 지금 그 세대의 사람들은 앱을 이용하거나 하는 게 번거롭거나 하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하이 빅스비, 시리아 뭐 이런 컴퓨터 AI 목소리를 접한 아이들이잖아요. 이 AI 스피커가 점점 더 발달을 할 것 같은데, 배달 음식 플랫폼들이 배달료가 싸고 비싼 거에 따라서도 이용자 수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AI가 발달하면서 또 다른 변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주문을 하는데 어떠한 편의성이 제공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에어컨, 뭐 공기청정기부터 해서
냉장고,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홈 네트워킹이 돼서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사용자하고 그 제품하고 AI 스피커하고 연결이 돼서 그날의 대기 상태를 확인해서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밖에 날씨 파악을 해서 에어컨을 틀고 안 틀고 빨래 무게가 감지되면 세탁기가 자기가 스스로 세탁을 시작을 하고 정말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 제공되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듯이 예전에는 내가 음식점을 골라서 이 집이 맛있으니까 이 집에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찾아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얘기를 하는 거죠. AI한테 뭐 쿠팡 앱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쿠팡아, 나 오늘 피자를 먹을 건데 이 주변에 가깝고 맛있다고 평이 좋은 그런 피자집 중에서 지금 주문이 밀리지 않고 최고 빨리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음식점에 나의 피자를 좀 시켜줄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AI가 내가 한 요구에 대한 걸 판단해서 그 가게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금은 얼마이고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먹을 준비를 하세요 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시켜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어디가 더 좋고 이런 걸 다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AI가 다 찾아주니까. 그러니까 난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AI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뭐 결제 수단도 다 이제는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 내가 일일이 카드를 할 게 아니고 다 알아서 다 결제가 되고 그리고 라이더가 알아서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또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니까 빨리 식기 전에 먹어라 뭐 다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 발달할 텐데 그 편의성 때문에 주문량이 많아지면 그걸 배달할 수 있는 라이더들의 숫자가 늘어나냐는 거죠. AI가 발달을 해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뭔가를 다 할 텐데요. 그러면 배달 플랫폼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죠.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배달 라이더는 AI가 발달한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토바이가 자율주행을 하고 그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와서 배달할 수 있는 음식을 받아서 배달 포인트까지 뭐 좌표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갈 수는 있죠.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이나 AI가 나올 때까지는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이용자 수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배달 라이더 분들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안전하게만 하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라이더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 세대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극한 직업이긴 한데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또 직업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로봇도 AI도 할 수 없는 고급 인력인데 사회적으로나 직업을 대하는 모습들이 그게 좀 썩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직업이 귀천이 없잖아요. 마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나 배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배달했던 스킬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멘토가 돼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아무튼 뭐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최소화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기 스케줄을 핸드폰이랑 연동을 하잖아요. 스케줄을 쫙 적어 놓고 내가 한 일을 적으면 전체적으로 내 아이디로 연결되어 있는 인트라에는 다 공유가 되고 있어서 어디서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집을 들어왔는데 쿠팡이 얘기를 해요. 랑짱님 오늘 45콜이나 타셨네요.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와서 피곤하시겠네요. 근데 지금 날씨는 비가 왔는데 체온이 많이 내려가 있네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저녁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지금 냉장고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그러다 보니 따뜻한 국물을 낼 수 있는 재료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서 오면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오뎅탕 집이 있는데 이 집의 평도 좋고 괜찮네요. 랑짱님께 이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이 알아서 그 집에 콜을 넣는 거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씻고 나오면 그 음식이 집 앞에 배달돼 있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알아서 나를 알아줬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먹는 건 어떻겠냐라고 물어봐서 콜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뭘 주문을 하는데 오늘 뭘 먹지라는 거를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얘가 나의 상황을 다 알아줬으니까, 알고 물어보고 주문까지 다 해주니까 그렇게 특별함이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라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음식점은 쿠팡에서도 시킬 수 있고 배민에서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둘 중 어느 데서 시켜도 그 음식점에서 음식 하시는 방법은 똑같고 맛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똑같다고 봐야 되죠. 같은 재료로 같은 주방장이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고, 그냥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인데, 그러니까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용자가 또 다시 지금 사용한 뭐 내 쿠팡을 이용해서 시켰다 그러면 또 다시 쿠팡으로 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음식점이라든가 맛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쪽의 문제인 거고, 배달하는 기사들, 배달 라이더 때문에 이 쿠팡을 다시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쿠팡 라이더들이 배달을 정말 잘 해야지만이 이용자들이 배달 라이더들 때문이라도 난 이걸 플랫폼을 이용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맛이야 똑같게 만들고 어느 플랫폼에서 이용하든 배달비는 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편의성은 플랫폼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편의성을 전달하는 거는 라이더들이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개판으로 갖다 준다 그러면 나중에 맛이 어떻든 간에 다시는 쿠팡으로 시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모든 라이더들이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라. 그러려면 뭐 라이더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라이더들이 정말 잘 갖다 줄까, 배달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쿠팡 900콜 타는 사람들은 거의 1000콜을 탄다고 봐야 돼요. 900콜을 타나 1000콜을 타나 60만원 받는 건 쿠팡에서 똑같은데요. 배민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또 쿠팡에서 900콜 타서 60만원을 받을래, 아니면 이쪽에 와서 1000콜 타고 100만원 받을래, 요렇게 지금 장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배민이 쿠팡에서 1000콜 타고 있는 사람을 배민으로 와서 묶어 놓으려고 하는 수지요. 누가 봐도 그 수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불만인 건 항상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콜비를 기본료를 다운시키거나 하지 말고 정석대로 다 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미션 성공했을 때 줘야지. 그게 보너스 개념인 건데, 뭐 미션을 걸어 놓고 수수료를 조금 다운시켜 놓은 상태로 콜을 타게 만든다 그러면 내가 일하면서 번 돈을 조금 놔뒀다가 콜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돌려받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꼼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데 900콜에 60만원은 똑같아요. 마지막 900콜은 같은데 좀 시작점이 450콜로 늘었죠. 그렇게 되면 400콜을 탔던 사람은 50콜을 어떻게든 더 타야 1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500콜을 탔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50콜을 더 타야 이전에 받았던 20만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900콜을 타는 사람은 상관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400, 500, 600 이렇게 탔던 사람들은 다 50콜 이상씩을 추가로 더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이 또 꼼수를 부린 것밖에 안 되고요. 그래 놓고 9월 달에 그 성공한 사람들에 한해서 더 큰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에 더 타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뭐 보너스야. 내가 더 일을 50콜씩
개월씩 더 타서 킵해 놓은 걸 9월 달에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보상회로는 모르고 있을 때 받아야 보상회로의 기분이 더 커지거든요. 900홀 탔을 때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900홀을 탄 거랑 내가 900홀을 탔는데 갑자기 60만 원을 보너스로 준 거하고는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뭐 알고 타도 그거에 대한 성취감은 있죠. 그리고 했을 때 그 60만 원을 더 받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데 그냥 모르고 있다 타는 그 기분이 희열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나 같으면 그냥 똑같이 400홀, 500홀, 600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원래대로 보너스 금을 지불하고 근데 전월 대비 50홀 이상을 더 타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50홀이 모질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전월 대비 50홀을 더 타셨네요 하면서 특별 보너스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면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금액이 정산된다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기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알아주는 느낌이니 그러면 다음 달에 오히려 정산을 받았으니까 야 이거 더 열심히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콜수를 늘리잖아요. 라이더를 움직이는 게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약간 그런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같으면 아예 자의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콜수 걸어 놓고 하면 줄게 이거 조금 저건 안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이고 밤 되니까 뭐 내일은 다시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는 하는데요. 아니 지금은 좀 가을 날씨 같아요. 완전히 낮에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달리면 춥습니다. 지금 날씨가 옷이 살짝 젖어 있기도 하지만 오토바이로 달리면 좀 쌀쌀한 기가 있네요. 그래서 더운 거보다는 이런 날씨가 전 좋습니다. 좀 시원하고 일하긴 좋은데 지금 저번에 이 등 아픈 게 아직도 계속 아프거든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파스를 뿌려도 그렇고 병원을 가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등이 아프니까 또 팔에 힘이 안 들어가네요. 왼쪽 팔에 이게 힘이 안 들어가고 요즘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게 진짜 계속 아프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씁쓸하기도 하고 저녁 먹고 나오니까 콜은 계속 주는데요. 수수료가 쌉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그 수수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요. 이제 진짜 예전처럼 그 금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콜수는 평소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수수료가 들어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